혹시 우리 아파트 동대표님이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 업체가 우리 단지 공사를 맡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동대표님이 시설 관리나 청소 업무를 직접 봐주시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관리사무소에서 실무를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근거 없는 관리비 지출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동대표는 직무정지나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실무자와 감사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동대표가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공사나 용역을 맡길 때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 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2에 정해진 사유에 한정됩니다. 공사나 용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처럼 소액이라 해도 이 별표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은 지침 제26조 제1항 제5호는 경쟁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상관없이 아예 입찰 참가 자체를 막는 대상을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18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역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50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든 몇천만원짜리 공사든 경쟁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관계없이 동대표 본인 명의 사업자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명의 사업자는 애초에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근거 없는 관리비 지출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 자체도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사람은 같은 법 제95조의 2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종합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무등록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미만이라 등록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 선정 지침상 참가, 제한은 공사 금액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동대표가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지라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10조 제2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대표 본인이든 배우자나 자녀든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셈입니다. 위탁관리 방식이라면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대표가 관리주체와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다면 겸임 금지 조항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품은 관리규약의 운영비 사용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울시 준칙 제45조와 경기도 준칙 제32조를 보면 회의 출석 수당, 회장이나 감사의 직책 수당, 교육비나 보증보험 가입비 같은 실비정산 항목 정도가 지급 가능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관리 업무 수행의 대가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정해진 항목 밖에서 별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관리규약상 근거 없는 관리비 지출이 되고, 서울시 준칙 제68조 제4항이 정한 관리비 목적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이런 겸임금지 위반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준칙 제44조 제3항은 30일 이내에 이 상태를 해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기도 준칙 제31조 제3항은
별도 유예 없이 해소될 때까지 즉시 직무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해소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는 직무정지되고 상고관리위원회가 이를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나아가 서울시 준칙 제31조 제2항은 겸임금지 미해소, 입찰 공정성 훼손, 사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을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여러 사유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형사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관리비 등 공동재산의 집행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경쟁 입찰을 배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대금을 받아가거나 근거 없이 스스로에게 수당을 책정해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죄나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규모나 절차 위반의 정도, 손해 발생 여부, 고의성 같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대표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 사업자면 괜찮지 않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명시적으로 참가,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이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입주민 전체가 동의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참가 자격 제한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동의로 해제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닙니다. 관리 규약이나 총회 의결로 이 제한을 배제하도록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위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나 감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계약이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각 호에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와 임원 구성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계약 무효 사유이므로 신규 계약 체결이나 대금 추가 지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겸임금지 위반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대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하고 반환 여부를 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직무정지, 필요하다면 해임 절차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등록 시공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공사 예정 금액이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언저리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동대표의 셀프 수주와 셀프 수당은 금액이나 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 무효부터 직무정지, 해임, 나아가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리사무소와 감사 여러분은 계약 체결 전 사업자 등록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